자녀한테 송금했는데 세금 폭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다방의 수지입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나 손주에게 생활비, 결혼자금, 병원비 등 다양한 이유로 송금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인데 뭐 어때? 하다가 세무조사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정보다방에서는 가족 간 계좌이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함께 최근 바뀐 제도들까지 시니어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가족 간 송금은 세금하고는 상관없지 않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의 송금도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자주 반복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자녀에게 매달 300만 원씩 송금하면 생활비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자녀가 별도의 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건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금액과 빈도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보냈는지, 자주 반복적으로 송금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까지는 괜찮을까요? 국세청이 정한 증여세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보낼 때는 10년간 1천만 원입니다. 즉,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년 동안 총 6천만 원을 보냈다면 그 초과분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좌이체 내역이 모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국세청이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현금은 추적이 어렵지만 계좌이체는 투명하게 드러나죠.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가족 간 송금으로 증여세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한 내역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일정 기준 이상이면 자녀에게 주의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때 자녀가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2024년 하반기부터는 이 기준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만 조사했는데 앞으로는 누적 이체 금액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4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이체했다면 예전엔 조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국세청이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금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건 돈을 보낸 목적과 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병원비, 교육비, 생활비 등 꼭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도 그냥 가족끼리 돕는 거지 라는 생각만으로 아무 기록 없이 송금하면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이건 증여다 라는 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할 때는 왜 보냈는지를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비라면 진료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하거나 송금할 때 계좌이체 메모에 자녀 병원비, 수술비 보조 등으로 용도를 표시하고 생활비의 경우에도 부모 생활비, 월세 지원처럼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국세청 조사 시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처럼 금액이 크고 일시적인 송금일 경우엔 차라리 증여 신고를 정식으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 없이 신고도 가능하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거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그때 그런 용도로 준 거다 라고 말만 하면 안 되고 문서나 이체 메모, 사진, 계약서 등 기록이 남아 있어야 국세청도 인정해 줍니다. 또 하나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명예계좌 공동사용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 명의 계좌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부모 통장에서 자녀가 돈을 꺼내 쓰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건 단순한 가족 간 편의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명예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명예신탁이 뭐냐면요. 실제로 돈을 쓰는 사람과 계좌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돈의 출처와 소요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준 걸로 본다고 판단해서 추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심하면 세무조사까지 확대될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한두 번은 넘어가도 금액이 누적되거나 정기적으로 반복되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 포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첫째, 계좌는 꼭 본인 명의로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 계좌는 부모, 자녀 계좌는 자녀, 각자 자신의 돈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관리하셔야 합니다. 둘째, 돈을 주고받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용도와 관계를 메모로 남기거나 간단한 문서라도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특히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부동산 거래나 사업자금 이동 등에 관여할 때는 단순한 대리 명의로 오해받지 않도록 위임장, 계약서, 녹취 등 증거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 자칫 놓치기 쉽지만 우린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나중에 과세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의 돈거래라도 사적인 정과 공적인 세금은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정리해두는 습관, 그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좋은 예도 알려드릴게요. 어떤 시청자분은 손주 결혼자금으로 4,500만 원을 송금하셨는데 송금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고 결혼자금 증여라고 용도 표기, 차용증 대신 증여신고서를 제출하셔서 아무 문제 없이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반면 어떤 분은 자녀 집 전세자금 마련해 주려고 8천만 원을 보내고도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서 가산세까지 내야 했습니다. 결국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가족끼리라도 큰돈 송금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두 번째, 10년 기준 자녀에겐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세 번째, 반복이체 고정금액은 위험할 수 있어요. 네 번째, 2024년부터는 누적금액 기준으로 조사가 강화됐습니다. 다섯 번째, 병원비, 생활비 등은 목적 증빙자료 꼭 남기기 좋습니다. 여섯 번째, 명의대여 공동계좌 사용은 금지. 일곱 번째, 애매하면 미리 세무상담 증여신고가 가장 안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서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것도 세금이 걸릴 수 있어? 이렇게 놀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끼리는 단순한 생활비나 병원비 지원이라고 생각했지만 국세청 입장에선 증여로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이체 메모를 남기고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좌는 본인 명의로 구분해서 쓰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리 기록을 남겨두면 세무조사 걱정 없이 소명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요즘은 전산으로 자동 포착돼서 신고 안 해도 세무서에서 먼저 연락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관리해 보세요. 혹시 오늘 내용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제 사례나 질문을 주시면 정보다방이 답변도 드리고 필요하면 영상으로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몰라서 세금 고지서 받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정보다방의 DJ 수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